시니어들의 금융 라이프를 디자인해드립니다. 시니어 금융발전소. 한 달에 한 번 알아두면 행복해지는 금융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니어 금융 전문가 손갑번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네, 올해 새해 2025년 어떻게 시작은 좀 잘 하셨나요? 네, 제가 사실 을사년생입니다. 아, 금년에 그 회갑이 되는 나이죠. 그러네요. 예. 60가짜니까. 네. 그래서 뭐 원래부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군데서 그 노사발전재단, 서민금융진흥원, 서울 50+ 재단 등에서 왕성하게 강의 활동을 하면서 네.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올해도 스케줄이 좀 빡빡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금융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예, 먼저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 소식입니다. 네. 예금자 보호 한도는 현행 5천만 원인데요.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작년 말 12월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아마 뉴스 기사로 좀 접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금자 보호 한도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 없는 경우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하거든요. 네. 현행 5천만 원인데 이제 1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향후에 그 부동산 PF 여신이나 제2금융권 여건을 고려해서 금융당국에서 1년 이내에 시행 날짜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예금자들은 5천만 원 한도에 맞춰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해지왔던 번거로움을 덜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저축은행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가족명의나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자, 아마도 앞으로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지고 또 저축은행 등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예금자 보호는 이제 5천만 원인데 예. 앞으로 이제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이내라고 하니까 또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안 그래도 이제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선생님께서 그 연금 요런 얘기 할 텐데 괜찮을까요? 하셔서 네. 아무래도 올해 새해가 되면은 올해도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자산 현황을 정리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 내가 들긴 들었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뭔가 가입돼 있는 연금 또 네. 가장 중요한 예상 수령액을 네. 어떻게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보장지원센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네. 본인 인증 없이 소득과 가입 기간을 넣으면은 그 본인이 나중에 연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네. 또한 간단하게 본인의 나이와 기대 수명을 입력하고 생활비를 입력하면은 본인의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노령연금 본인이 받을 예상 금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년기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아니고 아무래도 노후 준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나 싶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인간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우리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세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결혼도 근데- 일찍 하기도 했지만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80세 정도 되나요? 아, 얼추 맞췄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그 평균 기대 수명이 83.6세, 아. 여성은 거의 87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6세 정도 더 오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체빈 사망률이라고 있습니다. 체빈 사망률은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거든요. 아. 얼마일까요, 혹시? 그래도 한 8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평균 수명이 이렇다고 하는 거 보면. 요즘요, 상가집 가보면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90세 전후입니다. 아, 맞아요. 예.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의 체빈 사망률이 89세에서 90세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아졌군요.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 그 사람이 그러면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외국의 장수 어르신들 보면 막 100세 넘고 120세 이러신 그렇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센테니언 100년을 산다고 그러고 네. 슈퍼 센테니언이라 해서 110년을 산다고도 하는데 사실 우리 포유동물은 성장기에 6배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우리 인간의 성장기를 20세까지 성장한다고 보면은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6배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 건강관리 의학의 발달로 지금 12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노후가 그렇게 길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게 좋게만 한 건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노후가 길어지면서 고민거리가 늘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지 또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은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기회가 되지만 준비가 없으면은 재앙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뭐 국민연금 하나 있으면 아예 괜찮겠지. 예, 예.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불안하지. 이것저것 예.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살기가 어려워졌을까? 이거 하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과거와 지금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변했거든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더라도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고금리였잖아요. 고금리에서 금리가 10% 정도 되었었고 또 퇴직을 하더라도 남은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후 생활이 걱정이 없었고 특히 또 가정마다 자녀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었고 네. 또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50대에 퇴직을 하면은 퇴직 후에 남은 기간이 3, 40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금리가 10%였지만은 지금은 정기예금 금리가 3%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퇴직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자녀 세대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부양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 그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대에 들어갔습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라 하면은 65세 인구가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 세대를 부양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인의 그 은퇴 생활비로 서울에 살려면은 최소한 월 3, 400 정도가 필요하고 네. 지방에 살면은 2, 3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퇴직연금으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 진짜요? 예. 거기다가 기성세대들은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결혼자금, 주택자금 중으로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또 거기다가 국민연금도 현 상태로 가면은 그 국민연금 고갈이 빨라져가지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은데, 자, 그럼 연금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 연금에도 예. 여러 종류가 있을 예, 예. 텐데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수령을 최대한으로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층 연금을 마련하면 좋습니다. 네. 국민연금에다가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아. 근데 50대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비나 학자금, 결혼자금도 생각해야 되고 또 부모님 용돈이나 요양비,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꾸준하게 적립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소득 활동을 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꾸준히 적립하면 좋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상품들은 연말정산 시 그렇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는데 네. 연금저축은 600만 원, 그리고 개인형 IRP는 90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은 65세부터 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아주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3층 보장 구조, 네,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플러스 주택연금 예. 요거를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또 도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선희 겨울의 상. 별빛이 맑게 빛나는 나 슬픈
이은의 겨울의 상 보내드렸습니다. BBS 불교방송 인생은 아름다워 시니어 금융전문가 송갑환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선생님께서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언뜻 주셔서 제가 예. 철렁했거든요. 예, 예. 근데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령자는 많아지고 네. 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이 적으니까 나중에 연금 고갈된다는 이슈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2042년도에 되면 적자가 되고 2057년 되면은 기금이 소진된다는 뉴스 전망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또 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 국민연금은 이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그렇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금 수령 연령은 60세부터 65세에 달할 때 하는데 그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다르게 되거든요. 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1년생부터 64년생은 63세에 수령하고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에 수령하고 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령 나이가 점점 뒤로 이제 예, 가고 있네요. 늦어지는 거죠. 네네. 자, 국민연금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이게 가장 최고의 연금이다. 이렇게 꼽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국민연금은 가성비 최고의 노후 투자입니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A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 A씨는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88년 1월부터 생겼거든요. 그때 처음 가입해서 2016년까지 28년간 국민연금을 8,7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달이 2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이제 국민연금 수령액을 누리기 위해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추가 납입, 그다음에 국민연금 연기제도 5년 연기를 적극 활용한 사례입니다. 남성 기대 수명이 한 82세까지 18년간 만약에 이분이 연금을 수령한다면은 총 4억 원 이상의 A씨가 오. 연금을 수령해서 납입 보험료의 5배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향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받는 것은 물론이고 A씨가 장수해서 100세를 넘게 산다면은 연금 수령액은 훨씬 더 많아지겠죠. 네. 예. 다음은 이제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서 실질 가치가 하락할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다음 해부터 연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물가 상승률은 2.3%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부터는 2.3% 증액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예. 그럼 이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도 있나요? 예, 일찍 받는 조기 조기 수령 수령. 제도가 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하고 본인이 수령 연령이 됐을 때 수령하는데 69년생 이후에는 65세에 수령하는데 네. 조기 수령하려면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정상 수급 연령보다가 5년 전이면 조기 수령이 가능하거든요. 예. 조기 수령 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연금이 감액해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 시는 1년당 6% 감액되거든요. 아, 그래서 연. 예, 연. 아, 그래서 상당한데요? 예. 5년을 조기 수령한다 그러면은 연금액이 30%가 감액이 됩니다. 아, 그죠?
그럼 100만 원이면 7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 받던 사람이 30% 감액해서 7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조기 수령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급한 경우 아니라면은 예.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가능하겠죠. 예. 그 지급 시기도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은 반대로 매년 1년당 7.2%씩 연금액을 증액하여 지불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그 본인의 연금 수령 연령이 도달한 이후부터 5년 동안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1년당 7.2%, 월 0.6%만큼 연금이 증액하게 됩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은 그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명이 길수록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5년을 연기를 한다 그러면은 36% 매달 연금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건강에 자신 있고 또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은 그저 연기하는 것이 좋고, 건강에 자신이 없고 돈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은 조기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전에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은 그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금이 감액되는 분들은 수령 연기를 하면 좋죠. 그 연기를 하면은 1년에 7.2%씩 그 증액이 되니 정기예금 금리가 3%라고 계산한다 그러면은 그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정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가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받기로 예정돼 있던 연금이 개시 이후에 뭐 줄어든다거나 늘어날 예. 수도 있는 건지. 예,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행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일을 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은요, 그 연금 금액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깎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자의 소득이, 기타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네.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인데요. 이 금액이 지금 현재는 월 299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에 그 금융소득이나 개인연금 저축소득은 제외하고요. 근로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이 월 299만 원이 초과된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거죠. 근데 다만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노령연금의 50% 이상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 같은 감액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소득이 넉넉한 사람들에 대해서 과보장을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네. 그 감액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 연기 제도를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 국민연금을 유족이 받는 경우도 예, 예.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 또는 지급받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와 생계를 같이 유지하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에게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거든요. 네.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 사망하는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의 60%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사망하면은 그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하게 되는데, 그 지급 순위는 첫 번째가 배우자, 네. 두 번째로는 자녀, 그 다음 부모로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그 수급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령자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령자일 경우에는요, 그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쪽을 선택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본인의 그 배우자 유족연금의 60%를 받든지, 네. 아니면은 본인의 노령연금 플러스 유족연금의 30%, 두 개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이때 주의할 점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알아두면 좋을 국민연금제도 관련 정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네. 합니다. 분할연금은 그 결혼 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을 절반씩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수급 조건은 첫 번째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이때 이제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지급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혼했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자격되는 나이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됐을 때 혼인 기간에 형성된 연금의 50%를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예.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업주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혼인 기간에 형성된 연금은 50%는 그 본인이 연금을 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분할연금은 분할연금 중에서 타인과 재혼 시에도 계속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연금은 재혼 시에는 중단이 되거든요. 네. 분할연금은 여러 번 이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각자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다음은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보통 이제 직장을 다니든지 소득이 있으면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사람, 전업주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의 가입 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네.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위소 소득 기준으로 납부하면은 월 9만 원 정도 납부하면 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대체로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의 여성들의 노후 대비는 남성들보다 취약하거든요. 여성들도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해가지고 비용 대비 훨씬 그 효익이 높은 국민연금의 소득 효과를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연금 제도에 관한 도움 말씀을 또 새해 아주 좋은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금융전문가 손갑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올해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